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삼성전자 2편입니다. 지난 편이 삼성전자 야인 부문 휴대폰이라는 나무를 중점적으로 풀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그 자체 삼성전자라는 숲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은 특별하게 전 사업 부문을 한 번씩 훑는 것이라 얕고 넓게 이야기해드릴 테니 특별히 시간별 색인을 댓글 위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꽉 잡으세요. 렛츠고!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 가전, IM, 모바일, DS,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입니다. 내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부터 냉장고, 에어컨,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과 자동차 전장까지 우리 삶 속 전반적으로 필요한 전자제품 산업 그 자체를 영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부문,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부문은 어디일까요? 지금 머릿속에서 우리 삶 속에 친근한 내 손안의 갤럭시, 혹은 요즘 귀하디 귀한 없어도 못 판단 반도체, 아니면 탈냉장고 디자인이라고 평가받는 비스포크의 가전 부문? 정말 수많은 답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업 부문들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수익화, 일명 떤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로서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문은 IM 모바일이겠지만 진짜 알짜배기 역할은 반도체가 맡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담당하는 영업이익 비중만 2018년 75.7%, 2019년 50.5%, 2020년 52.2%로 사실상 삼성전자가 남겨먹는 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반도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모바일, IM 부문도 매년 30%가량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모바일 두 부문만 합쳐도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내고 있죠. 갤럭시 같은 모바일 부문이 삼성전자의 매출, 외형을 담당하고 있다면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의 실속, 전마리 기업이 돈을 잘 벌어들이나 확인을 할 때 당당하게 지가 보여줄 수 있는 쩐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성전자는 매출은 모바일, 수익은 반도체 부문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책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시장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시장은 1997년 PC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시장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 1,300억 달러 수준을 시작으로 반도체 시장은 연간 7%씩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2010년 초 스마트폰의 등장과 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붐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2018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약 4,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530조 수준으로 시장의 규모가 한 번에 딱 성장을 하죠. 2021년 올해에도 4,694억 달러, 약 554조 규모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연일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이미 다 아실 테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강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70%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어요.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는 IT 기기의 스펙 발전과 클라우드형 데이터 서버 증설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작년 대비 23% 성장한 1,552억 달러, 우리 돈 175조 원, 2022년부터는 올해 대비 16% 상승한 204조 원, 23년에는 22% 더 오른 249조 원으로 가파른 시장 규모 성장을 맞이하고 있죠. 사실상 반도체가 세상 모든 것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을 빈번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인데요. 기존에는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이 인텔, 삼성전자와 같은 IDM 기업 혹은 퀄컴, AMD와 같은 프리미스 기업들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클라우드, 자율주행, AI 사업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로 맞는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D1, 아마존은 그래비톤, 애플은 M1, 구글 텐서, 바이두의 쿨룬 등 빅테크의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대가 오며 이를 양산할 시장 역시 크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성장할 시장은 이런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생산을 받아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파운드리는 2002년 108억 달러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2018년 629억 달러, 2023년이면은 812억 달러로 매년 2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에 2019년 133조를 투자를 하고 최근에는 평택 2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파운드리의 설비 규모를 2026년까지 3.2배 키운다는 야심을 드러냈죠. 성장하는 시장 크기에 맞춰 함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삼성의 의지가 돋보이면서 현재도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시장 파이에 새로운 신규 고객사들의 등장까지 앞으로 훨훨 날 미래가 돋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모바일과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참 대단한데요. 자, 그런데 잊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반도체를 영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묵묵히 삼성이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들 환경까지 이끌 수 있었던 가전 부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을 할 수 있기까지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삼성물산으로 삼성의 기틀을 세우고 전자사업으로 뛰어든 1970년대부터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당시는 대무역 정상화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직접 한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일본 산요전기와 협업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받아 가전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당시의 기술력으로 만든 것이 삼성의 1세대 전자제품인 흑백TV 이코노와 냉장고 하이콜드, 세탁기 은하기가 대표작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투박해 보이지만 이 투박한 전자제품들이 오늘날의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애니콜로 휴대폰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죠. 삼성전자에게 있어선 CE 부문은 어쩌면 오늘날의 삼성을 이끈 근본구 자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CE 부문은 단순히 기틀을 마련한 것을 넘어서 반도체 모바일과 나란히 어깨를 걸고 글로벌 시장을 꿰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TV의 경우에는 삼성은 파브를 시작으로 2006년에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전세계 TV 시장 1위를 지켜오고 있어요. 2021년 1분기 기준 전세계 TV 점유율에서 33% 점유율을 기록하고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역시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기준 37%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자료이지만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요. 에어컨도 세계 시장 점유율 약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가전 시장으로 시장 영역을 키우며 글로벌 점유율 싸움을 이룩할 정도로 CE 부문은 잘 나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세계 가전 시장에서 나름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가 한번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가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가전 시장 규모는 2010년 13조를 달성한 이래 2019년 13.8조 규모 수준으로 약 10년 동안 13조 수준 규모에서 위아래로 횡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이러다 저러다 할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인데요. 2010년 한때 4,400만 개에 달했던 가전 판매량은 2019년에 들어 3,20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평균 마이너스 3.4%의 역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에 판매가 되는 가전 제품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용케? 시장 규모는 13조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현재 국내 가전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지만 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전 시장을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뉴스에서 한 번쯤 삼성의 경쟁사인 LG전자가 화면을 돌돌 말아 필 수 있는 1억짜리 TV를 만들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1억이면 벤츠 S클래스 상위급 한 대 가격인데 이걸 누가 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이면 저 같으면 벤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억짜리 TV를 살 사람은 산다고 합니다. 1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사는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2020년 10월 LG전자가 벤틀리 전시회 초청자만을 대상으로 제품 전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당일 모든 일정이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죠. 이 제품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각인을 알루미늄판에 새기고 스피커에는 명품 패브릭 브랜드를 쓰고 구매자의 취향에 최대한 맞게 제작이 된다고 해요. 흡사 TV계의 롤스로이스를 보는 듯 하는데요. 이제는 가전에도 벤츠 S클래스 한 대 정도 때려 박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정도로 가전이 하나의 명품 부티크의 상징이 되었어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팔리는 가전 중 프리미엄 가전 매출은 TV는 72%, 냉장고는 81%, 세탁기 68%로 가전 역시 프리미엄을 사는 시대가 도래하며 프리미엄 가전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가전 역시 프리미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출시한 것이 바로 비스포크입니다. 비스포크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맞춤 생산을 하는 비스포크에서 따왔다고 하죠. 삼성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제품 소재 형태부터 색상까지 고를 수 있도록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를 내어놓는데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는 CE 부문 실적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CE 사업부는 비스포크의 수익을 별도로 공지하진 않았지만 비스포크가 출시된 뒤로 CE 부문의 실적을 보면 비스포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CE 안에 VD와 생활가전의 매출 현황 및 비중입니다. 참고로 VD는 디스플레이 관련 TV 같은 제품을 말하는데요. CE 사업부에서는 대체로 매출과 수익성이 높은 VD 사업, 바로 TV가 집행을 합니다. 삼성전자 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1.9%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VD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VD 매출액은 2018년과 2019년에는 25조 원대, 2020년에는 27조 7,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비스포크 출시 후 생활가전이 매출과 이익 비중을 늘리면서 부진한 VD 사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비스포크 판매량은 제품이 출시가 된 2019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었는데요. 비스포크 출시 효과로 2017년 17조였던 생활가전 매출은 2020년부터는 20조 원을 넘어섰고 CE 사업 부문 내 생활가전 비중도 2017년 38%에서 2020년 무려 42.5%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2021년 1분기에는 44.4%까지 비중이 커졌죠. 비스포크의 선전으로 삼성이 CE의 위상을 다시금 높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침체되고 있는 국내 가전 시장을 비스포크, 일명 프리미엄 가전을 통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빅테크 부문의 반도체 직접 설계로 파운드리 시장의 확장을 삼성전자 노리고 있고, 두 번째 가전 부문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 국내 가전 시장을 프리미엄으로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분들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가면서 삼성전자의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언급하는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아이의 모바일과 하만 전장입니다. 모바일 부문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하만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전동 부문은 오늘의 영상에서
입장에서 한 패널로 쓰기 너무나 아까워서 다음에 제가 아예 한 편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모바일과 전장 부분 내용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 삼성의 채용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